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안 해본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거짓말을 듣고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철학자 자크 데리다와 함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던져보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놀랍죠? 철학자 데리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바로 증명 불가능한 거짓말의 구조입니다. 데리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이건 증명할 수 있죠. 팩트 체크하면 되니까요. 누군가 거짓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증명 가능하고요. 하지만 거짓말의 진짜 핵심은 바로 속이려는 의도잖아요. 근데 이 의도라는 게 참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도 언제든지 제가 착각했어요.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라거나 아이고, 실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결국 가장 엄격하게 따지면 그 사람의 속마음, 즉 의도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거짓말이 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거짓말이 아닌 것들을 한번 속간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의미의 거짓말부터 한번 보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옛 철학자들은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속이려는 의도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도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해지죠. 실수는 내가 진실을 몰라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거지만, 거짓말은 진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은 뭐다? 바로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만약에 거짓말의 본질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했다면 어떨까요?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가 던진 아주 중대한 반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렌트는 현대 정치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위험한 형태의 거짓말을 만들어냈다고 경고합니다. 이걸 절대적 거짓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옛날 거짓말은 뭐랄까, 진짜가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커튼 뒤에 숨기는 수준이죠. 하지만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현대의 거짓말은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훨씬 대담해요. 이건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라고 불리던 그 무대 자체를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가짜 모델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통째로 바꿔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그럴듯한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대중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퍼뜨리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조작된 이미지가 원래 있던 진실보다 사람들에게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이 말 그대로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 번째 단서로 실제 국가적 진실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비시 정권은 나치에 협력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프랑스는 거의 50년 동안 이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진실은 덮여 있었고 국가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당시 입장은 아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비시 정권은 진짜 프랑스가 아니었어. 그러니 우리 공화국은 책임이 없어 라고 주장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것 또한 부끄러운 프랑스의 역사니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진실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50년간의 침묵을 과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마지막이자 가장 혼란스러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핵심 단서로 삼았던 바로 그 의도라는 개념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개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건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죠. 여기서 또 한나 아렌트의 도발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속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한다는 겁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거짓말쟁이가 스스로의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람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고전적인 거짓말의 정의, 즉 속이려는 의식적이고 명확한 의도에 기반한 정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거짓말쟁이가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다면 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 궁극적인 딜레마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면 거짓말과 단순한 실수, 그리고 어떤 깊은 망상 사이의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철학적인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